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구입니다. 피디님, 완전히 봄이네요. 오늘은 따뜻해 진짜. 진짜 따뜻해. 제가 오늘 사실 두꺼운 잠바를 입고 촬영장에 왔거든요. 근데 너무 따뜻해서 이 두꺼운 잠바를 벗어놓고 이 겉옷만 딱 하나 입고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말이죠? 저희가 이제 2월 말이 되면 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죠? 지름의 계절, 윈터 쇼핑의 계절이 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거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잔고를 보호하는 지갑 지킴이, 지갑 경찰. 지갑 경찰, 네. 망한 루어 리뷰입니다. 국내 최초 망한 루어 리뷰.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저희가 오늘 리뷰할 회사는 어디죠? 시마노. 그렇죠. 사장님. 주식회사 윤성이죠? 아, 예. 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오늘 이제 저희가 리뷰할 루어는요, 시마노의 그 컴플렉스 라인업의 프로디지 딜리트 마스터라고 하는 이 스피너베이트, 이 친구입니다. 우리 또 컴플렉스 라인업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오셨다면서요?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반탐이나 뭐 이제 포이즌 시리즈나 이런 것처럼 그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더라고요. 컴플렉스. 라인업이 망했나? 근데 릴도 있잖아. 그러니까 스피닝 릴도 있고 이제 루어도 있고 그 중에 크랭크베이트도 있고 스피너베이트도 있는데 그 스피너베이트가 바로 프로디지 딜리트 마스터. 뭐 라인업은 그렇대요. 근데 잘 이렇게 마케팅이 안 돼서 저희가 정보를 따로 얻을 수 없어서 그냥 루어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제가 쓰던 건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딱 바로 눈에 띄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자세히 봐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바로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반짝이, 식빵끈이 들어있어. 빵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반짝이가 들어있는 거는 사실 프로디지 딜리트 마스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이피처에는 틴셀 라인이 들어있고, 그 2010년 초반에 일본에서 발매된 루어들, 스피너베이트들 중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러버지그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버즈베이트에도 그런 다른 특징적인 이런 포인트 스커트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게 아마 그 시대의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 이제 또 이런 모델이 있죠. 깎기에 피존 블루들, 스피너베이트에도 빨간색 포인트 라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첫 번째 눈에 띄는, 외관상 눈에 띄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이 어퍼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이 어퍼암이 꺾여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어떤 블레이드에 더해지는 진동과 저항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돼서 이 와이어가 끊어지는 걸 좀 막는 역할을 하죠, 얘가.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헤드의 모양. 이 헤드의 모양 우리 피디님께서 탁 보시더니 지적해 주셨는데, 헤드 모양 잠깐 얘기해 주시면, 피디님. 이게 메가베스 베놈이나 악기에서 나오는 이제 피전 블러드, VW 이런 거. 되게 전문가 같다. 폴링에 특화된 스피너베이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렇죠. 뭐냐면 헤드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받는 그 물에 턱으로 이제 물을 받는 면적이 되게 넓어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스피너베이트가 리트리브를 하면 암이 이렇게 거의 수면과 평행하게 오고 밑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길더라도 사실상 리트리브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폴링을 할 때에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얘가 이제 블레이드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로. 그럴 때 이 무게중심이 밑에 널찍하게 자리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뭐라 그러지? 밸런스?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오랫동안 흐트러지지. 그렇지.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가 나오는 게 이렇게 긴 헤드를 사용한 그 스피너베이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뭐 이게 그럼 다 만물이냐? 아니죠. 이 프로디지 딜리트 마스터는 이것 말고도 매우 특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블레이드의 모양입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이 블레이드가 위쪽은 이렇게 선이 짧고 밑쪽은 선이 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만전대칭으로 생긴 블레이드가 아니고 비대칭형 블레이드를 썼다는 거거든요. 이 비대칭형 블레이드의 특징,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축이
가운데 있지 않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회전을 할 때 원래는 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덜커덩 하면서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리트리브를 할 때나 어쨌든 폴링을 줄 때에도 그 똑같은 진동이 아닌, 그러니까 일정한 진동이 아닌 더 조금 더 지저분하다. 그치, 지저분하고 복잡한 진동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없던 진동을 만들어내니까 기존에 없던 움직임을 만들어낸 루어라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써보면 고기도 잘 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보기에 블레이드도 그렇고 암의 모양도 그렇고 헤드의 모양도 그렇고 뭐 거의 뭐 스피너베이트 스커트까지 스피너베이트의 모든 요소를 다 신경을 썼고, 소품도 좋아요. 그렇죠. 여기 이런 스위벨 도레? 이 도레도 상당히 좋은 도레를 썼어요. 그래서 뭐 어디 하나 흠잡을 거 없는 아주 좋은 루어죠. 근데 피디님 망한 루어 리뷰라며 이렇게 칭찬해도 됩니까?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엑사드, 이명준의 해피베스, ATG와 함께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보여드린 이 딜리트 마스터는요 2분의 1 온스 모델이에요. 뭐 2분의 1 온스 모델은 아주 흠잡을 것 없이 좋은 스피너베이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는 요 8분의 3 온스 모델 8분의 3 온스 모델에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 루어를 주력으로 썼던 건 2013년 여름이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외형적으로 보기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 암의 길이나 모두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요 헤드 부분이 약간 작아요. 8분의 3온스가.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긴 형태의 헤드를 썼기 때문인지 이걸 뜯어보면요, 암이 이렇게 있고 바늘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원래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조립한 거겠죠? 그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스피너베이트 훅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링이 있어. 그래서 링이 있어서 와이어가 이렇게 딱 걸려서 체결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체결되는 방식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체결되는 방식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납의 두께가 좀 작아서 그런지 이걸 완벽히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 암이 이렇게 있고 훅이 이렇게 있으면 이 훅이 이렇게 있고 암이 이렇게 있으면 훅이 흔들려요. 이렇게 꼭 뭐냐면 그 초등학생 때 이갈이 할 때 있잖아. 그때 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치, 유치 빠지기 전에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덜그럭덜그럭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을 사서 신품을 뜯었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거를 사서 이제 꾸준히 낚시를 하고 몇 마리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덜그럭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첫 번째, 일단 훅셋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에 청평에서 KSA 챌린저 토너먼트가 있었는데, 그 토너먼트 경기를 뛸 때 메인 메인 패턴이 챌린저 구간 내에 있는 작은 바지들, 바지선에다가 그 뒤쪽에, 거기 하면 이제 수상스키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뒤쪽에다가 땅이 있고 바지선이 있으면 땅하고 바지선 사이에다가 스피너베이트를 던져서 폴링을 주면 그 밑에 있는 베스들이 나와서 덜컥덜컥 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인 패턴, 서브 패턴이 뭐였냐면 석축 라인을 내고 포퍼를 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경기는 잘 돼서 아마 탑10 안에 들었던 기억이 들어요. 11인가 10등인가 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침에 메인 패턴이 스피너베이트였잖아요. 바지선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거길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오케이! 빠져. 거는데 진짜 청평엔 4자 정도 되는 베스가 그때 당시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한 키로급 3마리를 갖고 가면, 챌린저 그때 3마리 합격했거든요. 갖고 가면 무조건 먹는 키로급 3마리를 떨군 거야. 와, 그 느낌은 진짜 다 털렸어. 그리고 한 마리 700인가 800g짜리인가 되는 걸 한 마리를 아마 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포로 잡았어. 그리고 하나는 지그헤드로 잡고.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경기를 완전히 말아먹고 나서 얘가 제 태클박스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물론 2분의 1온수는 지금도 써요. 지금도 제 워킹용 태클박스에 들락할 때. 들어있죠. 하지만 2분의 1온수도 게임 때는 안 써요. 왜냐면 8분의 3온수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 망한 루어에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이 루어가 망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바늘과 암이 유격이 있습니다. 신품 아니고 고기를 몇 마리만 걸어도.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루어들 중에 뭐 에버그랜에서 나온 디존 같은 경우에는 암이 약한 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의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얇게 만들어서 그 진동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 그리고 우리 건 암이 약하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게 마치 뭐냐면 자동차로 따지면 차가 잘 가고 있는데 바퀴가 한쪽이 쑥 빠지는 거야. 주행 중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아주 망한 루어입니다. 물론 2분의 1온스는 정말 좋아요. 근데 8분의 3온스 헤드가 얇은 헤드 속에 와이어와 바늘을 정확하게 연결해 주지 못해서 챔질 시에 유격이 생긴다. 그 덜컹거림 때문에 바늘이 밀립니다. 그래서 바늘이 안 박혀요, 잘. 저건 설계 때 아예 용접을 해버렸어야 됐어, 사실은. 이게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로. 이 와이어랑 이걸 용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걸 감아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얘처럼 깠을 때 걸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용접을 했거나 아니면 수공으로 감았거나, 감는 건 대부분 핸드메이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용접만 했어도, 그지? 용접만 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게 이제 한 개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사보면 거의 대부분 한 50% 이상의 확률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마노 프로디지 딜리트 마스터는 꿀배에서 정한 첫 번째로 망한 루어죠. 여러분들의 잔고를 지켜드립니다. 지각경찰. 그렇습니다. 피디님, 그러면 딜리트 마스터는 망한 루어인가요? 개망했죠. 네, 아주 폭망했습니다. 물론 8분의 3온스에서 폭망했는데, 네,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불타오르네. 오케이. 여튼, 그래요. 이걸 지금도 판매하는 곳이 있죠? 저희가 이제 영상 찍으려고 이 포장지도 안 뜯은 이거를 하나 사보려고 저희가 인터넷 쇼핑을 했어요. 인터넷에서도 팔고 오프라인 샵에서도 팔고 있는데, 뭐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꿀팁배스였지만 그래도 이제 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의 어떤 해야 할 일? 사명! 그런 거니까. 그쵸? 그런가? 저희는 그런 걸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세계 최초? 아니, 국내 최초? 망한 루어 리뷰. 세계 최초는 저희가 아직 다 모니터링을 못해서.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그렇죠. 경찰이 될 테니까. 저희는 지갑경찰이 될 테니까요. 지갑경찰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꿀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피디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다음 주에는. 그렇죠. 고기 좀 잡자. 이제 진짜로 오늘 뭐 날씨도 기온도 좀 따뜻하지만 많이 녹아서 이제 저희가 배스를 잡는 영상들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배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 여보세요? 예. 주식회사 윤상. 안녕.